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평소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네, 오늘 저기 본사에서 승급했다고 다이아몬드 이상 분들은 앞으로 승급하시면 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촬영을 해주시기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런 또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모두 다이아몬드 고고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놀라고 있어요. 자, 오늘 그 30분인데 앞으로 이제 그죠? 한 1시간 30분 정도 동안 이 멘탈의 연금술 읽고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뭔가를 과감하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감하게 시작해야 된다. 예, 과감하게 시작해야 되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밑에 보면 항상 끝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우리 유선화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그냥 좀 한번 해보지 뭐 경험 삼아 그냥 하다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 계속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보는 거. 저는 그냥 끝까지 할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업이 굉장히 수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유선화가 쉽다라고 느낀 건 그냥 끝까지 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대담하게 시작하라. 끝을 보라. 당신이 원하는 성공은 끝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진정한 성공이란 그 무엇에도 가로막히거나 저지당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갈등, 시련, 두려움, 장애물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공하신 분은 그런 장애물이 없어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 장애물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느냐,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항상 성공으로 가는 길은요, 공사 중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항상 이런 시련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성공자들은 이런 시련들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예.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도 셰퍼라는 분이 이 책의 저자인데, 26살에 파산자가 됐고요. 불과 4년이라는 시간 뒤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0살 이후에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서는 전 세계를 돌면서 멘탈의 연금술사를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멘탈이 강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6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은 30살 이후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멘탈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의 열띤 토론, 대화, 교감을 통해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커다란 장애물이 셋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 뭐예요? 포기의 유혹, 둘째 두려움, 셋째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적 발생이다. 이 세 가지는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기도 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황금의 재료가 되어주기도 한다. 결국 성공과 실패는 이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죠. 황금은 채굴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멘탈 또한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멘탈의 연금술사겠죠. 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황금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반드시 유리 멘탈부터 갈아 끼워야 한다. 저는요, 멘탈이 약해서요. 저는 유리 멘탈이거든요. 자랑입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유리 멘탈 과감히 갈아 끼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다행히 너무 웃으셨는데 이제 제가 노트북이 생겨가지고요. 가볼 수 있어요. 되게 답답했나 봐요. 저희 파트너분들이. 네. 저는 핸드폰이 되게 편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은 분들이 보이니까 굉장히, 딱 걸려요.
걸릴 수 있으니까 다 집중하시는 걸로. 자, 그래서 음, 인생에는 뛰어넘어야 할 그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정상에 오른 찾으셨나요? 정상에 오른 내노라 하는 인물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긴급하게 다루는 대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바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런 결정을 내리고도 정말 두렵지는 않았는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예,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장애물은 딱 이 세 가지. 그래서 성공자들은 이 세 가지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방법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9페이지 보면 중간에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멘탈의 연금술사다 나오죠. 성공이란 잠재력을 최대한 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능력을 충분히 펼치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노력의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가? 당신 능력의 한계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길이와 넓이, 깊이 등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가? 혹시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 넘어갔어요. 10페이지로. 또 어디서 또 막 헤매고 계신 그 흔들리는 눈빛을 봤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능력의 측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의 확보다. 예. 사실 이것이 멘탈 연금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시간을 내지 못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들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죠. 유사나 성공하고 싶다. 하지만 시간이 없대요. 그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결국 내가 시간을 내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어떤 일도 해낼 수 있고 당연히 유산화도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진짜 시간만 낸다면 네, 이런 지금 멘탈의 연금술 엄청난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그죠? 저희 아이한테도 책을 잘 안 읽어줬는데 제가 우리 리더님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시간도 내지 못한다? 예, 읽을 것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러면서 읽어준다는데, 이 시간도 내지 못한다? 과연 성공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지. 자, 10페이지 중간 약간 위에 이거는 진짜 별표를 치셔야 돼요. 이거는 따로 다이어리에 적어서 매일 아침마다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숙고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낼 수 있는가에 제발 좀 집중하세요. 늘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수범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범이 어떻게 알아요? 에?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할 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해내는 건 본인이죠, 본인. 그죠? 감정이입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제발 이런 질문하라고 하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질문 말고요. 질문도 질이 있어요. 항상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러한 질문은 절대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분도 사실 완전 인생 역전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저도 유전을 만나고 4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죠. 예.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간절한 것이 있는가? 여기 11페이지 나와요. 진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간절함. 예. 어쩔 때는 이러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어쩔 때는 저런 이유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라, 진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있죠. 그런 이유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이유만 있다고 하면, 사실, 4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자, 2023년부터 앞으로 1년 뒤에 골드, 2년 뒤에 루비, 3년 뒤에 에메랄드, 4년 뒤에 다이아. 그죠? 깔끔하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말랬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드시 앞으로 4년 뒤에 지금 오늘 사인업 했다 하더라도 4년 뒤에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Y를 장착하셔야 돼요. 단순한 바람 말고 바람을 우리가 목표 계속 목표 설정하라고 하니까 설정했대. 이번 주에요. 200달러 받을 거예요. 네. 조용해 금요일 되면. 다음 주에 받을 거예요. 또 조용하죠? 네. 조용해. 이건 단순한 바람이다. 이건 목표가 아니다. 진짜 목표는요. 내 해내는 거. 근데 이거 반드시 해내야 되겠다. 이거 해내지 않으면 난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예? 스스로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목표가 저는 진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머리 말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챕터가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그 세 가지 문제 장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포기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멘탈 연금술사는 버티기의 천재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포기를 하죠. 성공 아니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 아니면 포기. 하나면 성공이다. 너무 지겹도록 들었죠. 하면 성공한다. 예, 누가 이 얘기를 크게 해가지고 저도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었는데요. 웃으시는 분? 네, 당신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 17페이지 보면 버티는 자가 이긴다. 그리고 왼쪽에 살짝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마법 같은 도약이 일어날 것이다. 예,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라. 자, 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공 아니면 그냥 포기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포기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봤다는 것이다. 연금술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저도 포기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질문. 그래서 다른 대안은 있어? 이걸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없잖아요. 그럼 그냥 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포기해버릴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래서 그럼 대안은 있어? 남편이 평생 죽지 않고 120세까지 노동 수입으로 벌어다 준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유혹에 빠지는 것, 망설이고 주저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거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다 이런 순간이 있어.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님들 많이 하셨겠지만 다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나느냐, 그냥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느냐의 차이다. 자, 18페이지 저기 약간 밑에 버텨라. 그러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그죠? 버티면 언젠가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 19페이지에 보면은 자, 18페이지 밑에부터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이게 몇만 배는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쉽게 뭔가를 빠르게 이기고 싶어 하죠. 아,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엄청 쉽게 빠르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 다시 돌아가도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후회가 1도 없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의 농도를 짙게 보냈는데 그냥 설렁설렁 아유 기분 좋으면 하고 날씨 좋으면 하고 날씨 안 좋으면 집에 있고 이렇게 보낸 시간 사람과의 시간 8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한 5번째. 마침내 승리의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 80% 이상은 파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제가 뭔가 조울증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포너님의 승급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저런 길을 걸어갔겠구나. 이런 생각에 눈물이 나는 거지. 당연히 처음 이제 들어와서 왜 저렇게 울어? 예, 되게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예, 아마 우리 리더님들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승급했을 땐 누구나
정말 머리형이 가슴이 1도 없는 저희 파트너들도 그런 시간들 속에서 눈물을 막 보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죠? 저도 놀랐어요. 그분이 울 때. 예. 그래서 감격의 눈물인 거예요. 감격. 자, 버티는 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고 진정한 승리다. 자, 쭉 밑에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안시현이 쓰리스타 가면 내가 못 가고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시현을 이기겠다는 사람 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님이 승급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이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는 데 집중하라. 예.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대신에 자, 이것도 별표, 이것도 다이어리에 적어놔야 돼요.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에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죠. 예. 자,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예. 아, 포기해야지. 아, 그래, 그래. 아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친구가 제품 하나를 안 먹어. 아, 됐어, 됐어. 이게 다 상처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인 거예요. 버티기를 궁리하는 당신에게는 답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버틸 것인가를 궁리해야지, 그냥 포기를 해버리자. 어떻게 하면 그냥 포기할까? 뭐 이런 고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3년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요, 포기하는 순간 그냥 끝인 거예요. 예. 내 노력했던 3년의 시간은 포기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네. 포기를 미화하지 마라. 여기 22페이지로 가볼게요. 예. 포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삶에 어떤 발전이 있겠는가? 22페이지. 네, 위에 있죠? 포기를 냉정하고 철저하게 받아들이되 결코 미화하지 마라. 포기를 포기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기를 하면서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집중을 못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가지 말라는 거야. 저는 유산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 난 포기한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포기에 변명을 자는 순간 우리는 현실을 왜곡되게 인지한다. 포기를 냉철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다음 행동은요, 반성이에요. 정말 내가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 포기가 최선이었을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이 또한 차가운 머리로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죠. 반면에 포기를 미화한 사람의 다음 행동은 실망이다. 성공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실망이다. 실망은 이성적 판단을 차단시켜 우리를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실망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과 현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의 성공 확률은 제로다. 미화, 변명, 핑계, 위로는 마약과 같다. 마약에 취한 사람이 세상을 직시할 리 없다. 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거?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리더님들 포기를 하실 거면 저는 스포너님이 이래서, 파트너가 이래서, 시스템이 뭐 이래서, 그룹을 잘못 만난 것 같아서, 뭐 이러한 변명을 붙일 게 아니라, 전 그냥 포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포기의 변명을, 핑계를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23페이지. 포지는 뭐야?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일단 끝을 맛보면 정말 삶이 달라진다. 끝에 도착하면 전혀 상상도 못한 것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뭐가 기다릴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때 나를 기다리는 거. 저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기다릴까요? 바로 자유가 기다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의미 있게, 중요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자유. 예, 나만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모두에게 자유가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실 팔아야 될 상품은요,
헬스팩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 아, 물론 헬스팩도 전달하면 좋죠. 건강이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해야 될 상품은 자유다라는 것들을 우리 리더님들이 명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특히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이런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포기하죠. 그냥 스포니까 약간 파트너와 약간의 감정적인 이런 다툼이 있을 때 됐어. 안 해, 안 해, 아, 됐어. 이렇게 남편이랑도 마찬가지죠. 진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사소한 이게 과연 헤어질 이유였나? 예. 사실 우리 그 남편 말고 우리 지난 남자친구들 있잖아요. 여자친구도 있을 거고.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헤어질 이유였을까요? 아, 그냥 짜증나. 뭐 이러면서 보통, 아, 그래, 끝내. 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예? 연애 경험이 없으시다고요? 알겠어요. 다들 공감이 안 되는 눈빛으로. 자, 그래서 여기 23페이지 계속하고 있어요. 밑에서 한 5번째 줄.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에이, 자, 이것도 내가 진짜 그만할까? 아, 이럴 때 적어 놓으세요. 삶에서 중단해도 되는 유일한 경우는 정상에 올랐을 때다. 아, 이거 내년까지 가야 되겠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자, 유산화의 정상은 어디일까요? 다이아몬드가 정상일까요? 스리스타? 십서스타? 예. 우리 유선화 플랜 너무 제대로 만났죠. 우리 리더님들 포기되는 순간이 없어요. 왜? 정상에 과연 어디가 정상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선화하는 리더님들은 절대 중단해도 되는 경우가 없다.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유선화 선택했죠? 유선화 직급의 한계가 없다. 예, 정상이 어딘지 아직 나도 모른다. 예. 자, 그래서 정상에 올라선 뒤에 비로소 결정을 내려라. 포기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포기 절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갈게요. 25페이지. 정상에 오르면 알게 되는 것들은, 자, 지금 숨이 중간에 턱 막히고 힘겹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죠. 우리 리더님들 지금 힘드시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약간 점검해야 할 거는 있어요. 방향성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항상 스포너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점검을 받으시고 피드백 받고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예, 백날 뭐 피드백 해주는데 수정할 생각 1도 없어. 계속 나는 잘 가고 있다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장 스프님들과 상담하고 피드백 해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수정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수정을 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6페이지에 보면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변명이 아니라 확신을 찾아라. 정상에선 사람들은 모두 확신에 찬 얼굴을 하고 있다. 예, 그죠. 우리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보세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되는 건 맞아.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 있어요? 확실히 차 있죠? 너무 확실히 차 있어가지고 막 지금도 귀가 아프지 않아요?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지불 능력을 갖춰라. 대부분 그죠? 항상 대가 지불이 선물이에요. 근데 대가 지불할 생각이 없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 28페이지에 보면요.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출발선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올림픽 우승자의 달리기 전략? 첨단 소재로 만든 멋진 운동화? 이런 게 아니고 마라톤에 관한 해박한 지식? 이게 아니고 예, 인내심이라는 거예요. 인내심. 인내심인데 이런 인내심은 모두가 알고 있는 평범한 단어죠. 인내심 모르는 사람 없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내심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나 다 아는데 사실 이게 시스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 뭐 물론 당연히 시스템과 함께 하는 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시스템만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진짜 아는 게 아닌데 왜 경험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니까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익숙함에 취해 내가 마치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예. 그렇게 혹시 내가 착각 속에 사업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인내심 또한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도 뭐 인내심 알지 뭐.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삶에서 뭔가를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예, 그러면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내심 또한 사실 대가 지불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인내심 아니에요? 예. 뭐가 보이면 할게요. 이게 무슨 인내심이에요? 예, 보이지 않는데도 끝까지 내가 그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거야, 할 거야. 이러면서 상상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천근만근 무겁지만 그 발자국을 떼서 나아가는 게 저는 인내심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또한 당연히 대가 지불 먼저라는 거죠. 선불. 네.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2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열망은 크지만 대가 지불에 인색한 사람의 삶은 빈약하다. 소득 없이 되게 바쁜 거예요. 기대치는 늘 실망으로 전락하고 불쑥불쑥 자신이 속았다는 낭패감이 밀려든다고 얘기하죠. 엄청 열심히 했대.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3개월? 3개월 하고 뭐 되는 거 있으면 다 됐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30페이지 보면 아무것도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여기 어떤 목표를 아까 밑에 있어요.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라. 예. 내가 유산화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 지불이 무엇인지 저는 못 읽어요. 책 읽어야죠. 이것도 대가 지불이에요. 전 원래 못해요. 그 하셔야죠. 원래 못해가지고 그 삶이 맞는 거라고 하면 지금 성공했었어야지.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었는데 내가 성공이란 거 하고 싶으면 원래를 버리셔야 돼요. 예.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영분들 책 못 읽죠? 책 읽으면 그냥 눈이 감기고, 잡생각이 나고. 근데 그렇지만 자, 읽다 보면요. 읽어져요. 한 페이지. 그다음번에는 그죠? 한 10장? 이렇게 해서 자꾸 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31페이지. 스스로 돕는 자가 되어라. 예. 이거 진짜 좀 감동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코치가 나한테,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라 생각해 보세요. 스포님이랑 만나지 못하고 통화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이 스포님이 지금은 나를 잘 모르니까 낯설어서 말수가 좀 적고, 좀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 나한테 이제 노하우를 많이 알려줄 거라 생각하는데, 2년 동안 통화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준비된 자에게만 코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코치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멘탈을 가진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저를 성공시켜 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죠.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받게 되실 텐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임을 입증해 주세요. 그러면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 성공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코치라도 준비되지 않는 자에겐 당연히 준비되지 않는 자를 성공으로 이끌지는 못한다. 여기서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다면요, 우리 리더님들 먼저 포기하지 않는 멘탈의 소유자임을 입증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네. 자, 그리고 33페이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다. 성공하는 삶의 탄탄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너무나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미덕과 가치들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써라. 내가 오늘 누군가를 만나서 사인업하면 예, 그게 그냥 성으로 가는 길이고 실패하면 사인업 하지 못하면 실패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라는 거. 예. 항상 이런 강의, 예, 뭐 이런 지금 시간들도 내가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반드시 얻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뭔 놈의 북트레이닝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대? 뭐 이런 생각을 또 들어오라니까 또 왜 하필 우리 스폰서가 하는 거야? 이러면서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얻는 것이 없겠죠. 아, 이거 우리 김미서 루비님이라 다시 얘기해야 돼. 이럴 때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자, 33페이지에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정작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모순을 극복하는 순간 언제나 부서질 준비가 되어 있던 유리 멘탈이 빛나는 황금 멘탈로 바뀌며 삶의 모든 것이 놀랍게 바뀌는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계획은 이거 쭉 이렇게 읽는 거였는데 지금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나갔어요. 우리 리더님들 깜짝 놀랐죠? 30분 지나간 거 몰랐죠? 앞으로 이렇게 안시영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걸 끝낼 때까지 할 계획입니다. 뭐 물론 이제 김미선 루비님이 안 된다면 제가 그만할 텐데 가능하다고 하면 앞으로 이 책을 마스터할 때까지 함께 할 생각이니까요. 우리 리더님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